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오늘은 가상자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죠. 낯선 용어도 많습니다. 오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실체를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과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용어들도 너무 낯설고요. 네. 잘 모르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오늘 네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교수님한테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가상자산 시장 쭉 오래 지켜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김남국 의원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지켜보신 한 줄 평 하나 여쭤보고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가상자산에서 제일 위험한 게 네. 단타 매수 매도인데 네. 국회의원도 이걸 하는구나. 네. 단타도 국회의원도 단타를 하는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걸 좀 구체적으로 단타를 했고 또 이게 어떤 용어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일단은 먼저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암호화폐라고 하면 암호화폐니까 뭔가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나오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추적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암호화폐는 인터넷상의 그냥 현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암호화폐를 사용하느냐? 추적이 안 되니까 현금처럼.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금융실명제 하기 전에는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돈이 이동했다. 이거는 다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좌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알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는 익명성이 보장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라는 걸 하면서 계좌 개설할 때 전부 다 신분증 보여주고 누굽니다 확인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계좌 간에 돈이 이체됐을 때 그걸 추적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암호화폐도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암호화폐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 주고받았다. 그건 뭐냐면 내 계좌에서 상대편 계좌로 암호화폐를 계좌이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암호화폐 계좌를 개설할 때 우리가 전자지갑 주소라고 그러는데 이 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 확인을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하는 게 목적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야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부작용이 많은데 이게 막 북한으로도 흘러들어가고 범죄 자금, 테러 자금 조달 목적으로 쓰이잖아. 해커들도 암호화폐 요구한 사례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취지와는 맞지 않지만 거래소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디든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 미국이 자기 국력을 이용해서 미국과 동맹을 맺은 여러 나라들한테도 미국의 정책을 좀 따라 주십시오. 이렇게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압박이 있었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이라는 걸 개정합니다. 줄여서 특금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특금법이라는 건 원래가 범죄 집단이나 테러 단체에게 자금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이 특금법을 개정하면서 거기에 암호화폐도 추가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도 우리도 이제 계좌 개설할 때 실명 확인할 거야 라고 했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추적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그 지갑이라고 하는 들여다본 지갑이라고 하는 것도 실명 확인이 된 지갑들만 확인이 가능했던 건가요? 그렇죠. 정확히는 실명 확인이 된 전자지갑 주소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사실 실명 확인이 된 전자지갑 주소를 추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김남국 의원이 이제 해명을 하면서 그 스크린샷이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순간적으로 보고 이제 네티즌 수사대들이 네. 그걸 이제 추적하기 시작을 한 네, 겁니다. 전문가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그 시점이랑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맞춰서 이게 김남국 의원 거라고 좀 특정을 하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그걸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김남국 의원의 지갑이라고 하는 게 특정이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추적이 된 것이고요. 교수님이 보실 때 지금 김남국 의원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좀 크게 문제가 될 만하다고 생각했던 코인 종류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코인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죠. 많아요. 네. 많아서 뭐가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지금 않습니다. 알려진 것만 한 41종 정도 된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조금 언론에서 잘못 표현하고 있는 것이 네. 이런 뭐 잡코인 같은데 투자하니까 이건 뭔가 내부 정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잡코인 먼저 여쭤볼게요. 네네. 잡코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 표현하는 건데 네. 마치 잡코인 그러니까 저런 듣도 보도 못한 코인에 투자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내부 정보를 알았던 거 아니야? 이제 여론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죠. 이제 잡코인의 정확한 명칭은 네.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 예, 얼터네이티브 코인의 네. 줄임말이고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잡코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종류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코인들을 알트코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네. 그럼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도 다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 네. 예, 그럼 알트코인 중에는 좋은 코인도 있고 조금 이상한 코인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알트코인, 즉 모든 잡코인은 이상한 거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비트코인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묶어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뭐 비트코인이 워낙 상징적인 거고 네. 그 이후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암호화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알트코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잡코인, 네. 알트코인 중에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또는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안정화돼 있는 코인들도 있고 네.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코인 중에는 소위 네. 잡코인 중에는 조금 안정화된 코인도 있고 네. 뭐 제가 듣기에도 이런 것도 있었나? 네. 이런 것도 있었고 어. 이게 이렇게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김남국 의원이 했던 알트코인, 그러니까 잡코인 중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 해서 돈 번다 하는 네. P2E 이것도 알트코인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P2E는 어떤 것이고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P2E 이게 Play to Earn의 네. 이제 약자입니다. 뭐 게임하면서 돈도 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뭐 게임을 하다 보면 뭐 레벨치가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뭐 게임 머니 같은 거 네. 주거나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게임 머니가 또는 게임 포인트가 암호화폐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게임 회사에서 만드는 암호화폐로 게임 머니를 주는 그렇죠. 거라고 보면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반적인 게임은 예를 들어 인터넷 이게 뭐 적당한 예제인지 네. 모르겠으나 인터넷으로 뭐 고스톱을 한다, 네. 포커를 한다. 네. 그러면 게임 머니를 지급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그냥 사이버 머니입니다. 그걸 현실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P2E 게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사이버 머니를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 현금화 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자, 이러니까 이제 사행성 게임 논란에 휩싸이는 겁니다. 우리는 사행성 게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2004년, 14년 바다 이야기 네, 바다 이후로. 이야기가 이제 문제가 되면서 네네네. 그 이후로 사행성 게임 금지시켰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그래서 P2E 게임을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네. 사행성 게임 전체를 금지시키고 있는데 네. 그 중에 P2E 게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P2E 게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다른 않고요. 의견이 그러니까 있는 예를 들어서 사이버 머니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네. 불법은 아니잖아요. 네. 그걸 이제 현금화 시켰을 때, 야 이건 사행성 게임이다
될 수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P2E 게임을 김남국 의원이 한 40여 종 중에서 15종 정도가 네네. P2E 게임이었다고, 네네. P2E 그 코인이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배당 수익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배당 수익이라고 하는 게 현금화한 건 아니고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배당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냥 내가 어떤 투자를 했는데 네. 그 이익을 또 사이버머니로 줬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갖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거 자체를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인터넷상에 뭐 포커를 하든 뭘 하든 그렇죠. 사이버머니를 막 몇 억 단위로 갖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사이버머니일 뿐이잖아요. 네. 그런데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사실은 거군요. 이제 국내 P2E 게임 업체들은 네. 이 어떤 P2E를 이용한 게임을 네. 이 사행성 게임에서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국회의원은 그 이해충돌 지역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고요. 네. 또 P2E 게임이라 하더라도 외국에서는 또 그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면 네. 뭐 얼마든지 현금화 시킬 수는 있고요. 그렇다면 그것도 이제 불법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부작용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합법화되지 않은 부분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김남국 의원의 경우엔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좀 도드라졌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지금 P2E 게임에 대해서도 좀 불법성은 없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도덕성에는 좀 문제가 그 있는 이슈가 것 이제 제기되고 있는 같다라고 거죠. 제기가 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이 P2E 게임 말고요, LP 투자도 했다는 이야기가 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한 줄평에 국회의원도 단타를 피해가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 네. LP 투자에. 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좀 봐요? 이것도 단타로 들어갔다가 사실은 나오려고 했다고 봐야 될까요? 김남국 의원 뭐 이전에 인터뷰 같은 걸 쭉 봐도 그렇고 분명히 이제 단타 매수 매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단타 매수 매도를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코인들, 네. 신생 코인들 위주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이제 단타로서 크게 돈을 네. 벌려고 하니까 이제 많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LP 투자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LP 투자는 사실은 일반 암호화폐 거래하는 사람들도 잘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LP가 이제 Liquidity Provider 그래서 네. 유동성 공급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소든 뭐 주식하고 똑같은데 제가 어떤 주식을 사고 싶습니다. 네. 이랬을 때 그 주식이 있어야 바로바로 네. 살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보통 거래소에서는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를 충분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쵸? 공식화된 뭐 거래소에서 예, 거래소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을 사고 싶어요. 그럼 네. 바로바로 그것을 공급을 해줍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중앙 집중화된, 즉 주인이 있는 거래소 말고 네. 탈중앙화된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래소가 협동조합 비슷하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려면 주인이 없으니까 네. 조합원들이 내가 여기다가 창고에다가 코인들을 좀 이렇게 보관시켜 놓을게요. 그래서 사고 싶다는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네. 내 코인을 이렇게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조합원들이 창고에다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을 이렇게 맡겨놨을 때 이걸 이제 LP 투자자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유동성 공급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역할을 김남국 의원이 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보통 이런 코인들은 이제 단타 매수 매도를 해야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 유동성 공급자라고 그래서 어떤 창고 같은 데다가 저장소에다가 돈을 보관을 해놓으면 네. 단타 매수 매도를 못하니까 이익을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P 투자자가 돼서 저장소에다가 돈을 맡겨 놓으면 이익을 많이 줍니다. 네. 이걸 했다는 겁니다. 수수료격인 그렇죠. 거네요. 수수료를 많이 준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네요. 그런데 네. 이걸 하려면 네. 갖가지 코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런 코인도 있었어? 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알려면 네. 정말 하루 종일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의정 활동은 그럼 언제 한 거지? 그렇죠. 이런 논란이 이제 생기는 좀 겁니다. 괘씸하다 싶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죠. 사실은 네. 뭐
그게 불법이냐, 네. 합법이냐 여부는 이제 조사가 더 진행되면 나오겠으나 의정 활동해야 될 때 저런 여러 가지 종류의 코인들을 저렇게 공부할 시간이 있었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도덕적인 의무는 남는 거죠. 교수님은 전문가시니까 주변에 코인 하시는 분들이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고 네네.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도 좀 자문을 구하실 것 네네. 같고 그러면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어때요? 이 코인을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 같은 경우는 단타를 하면 계속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네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은 훨씬 그게 강합니다. 아. 그러니까 주식은 이게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지면 네. 서킷 브레이커가 걸려서 잠깐 이제 휴장에 멈추죠. 들어간다거나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네. 있죠. 그런데 코인은 그런 장치들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주식은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거래소 가봐도 개장 시간, 받는 네.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코인은 24시간 365일 열립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진짜 잠도 못 자고 본다라는 그렇죠. 표현이 거기서 나올 거기 수 해외 거래소도 있겠네요. 있고 해서 네. 사실은 주식 투자보다 훨씬 중독성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가격 급등락이 요새는 굉장히 심하기 네. 때문에 특히나 이제 좀 정체가 불분명한 잡코인, 알트코인의 네, 경우에는 네. 훨씬 더 급등락이 크기 때문에 그건 계속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주식 투자만 해도 그렇죠. 컴퓨터에 그 창 네. 띄워놓잖아요. 네, 계속 띄워놓고 네, 그런데 보고 코인은 있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사실은 저희가 얼마 전에도 코인 전문가 모셔놓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부분에서는요. 진상조사나 이제 검찰 수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법에 걸리는 게 없다라는 얘기지. 사실 그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코인의 약간 사각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코인에 법적으로 좀 제동을 걸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따지는 건 무의미한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코인을 합법적인 걸로, 네. 그러니까 뭐 자산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냥 특정금융거래정보법만 존재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아직 그 확실하게 명제되지 않았다,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관련 거네요? 법이 없으니 네. 뭐 불법 합법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죠. 그런데 그냥 제 경험상 네.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이제 저도 뭐 대통령 네. 직속 자문기구들에 이렇게 일하는 게 네. 있습니다만 이제 대통령 직속 무슨 위원회 네. 그 위원이 되려면 인사검증을 받습니다. 네. 꽤 오랜 기간 동안 받거든요. 이제 거기에도 실제 질문 항목 중에 네. 코인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이게 네. 있습니다. 아, 있군요. 그리고 뭐 부동산이 얼마입니까? 네. 뭐 자세히 이거 다 물어보거든요. 네. 뭐 음주운전 경력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또 받습니다. 네. 그냥 그거 다 체크하면 알아서 다 조사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네. 여러 의혹들이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한 발표를 보니까 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는 서명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합법 불법을 떠나서 그냥 거기 사인해서 그냥 다 뒤지십시오 이러면 네.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네.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렇고요. 그러면 코인 시장에서 저희가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어떤 점들에 조금 감시와 규제를 조금 더 둬야 될까요? 지금 막 이제 국민들도 좀 흥분해 계시고 네. 국회의원분들도 또 뭐 거기에 이제 편성하려는 네. 움직임이 좀 있어서 네. 국회의원 재산 등록할 때 네. 이걸 넣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럼 재산 등록할 때 이걸 항목으로 넣겠다. 네. 그 얘기는 이걸 부동산, 현금 같은 자산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럼 자산으로 본다는 얘기는 거기에 세금도 부과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회사가 그걸 보유하면 여러 가지 회계 처리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런 관련 법들은 아직 정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코인 자체가 합법적이다, 불법적이다라고 하는 그 명제가 전제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가지를 치는 여러 가지 법들도 조금 더 아우러서 이제 법안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래서 것 지금은 같습니다. 일단은 워낙
네. 이게 지금 국민의 어떤 공분을 사고 네, 있으니까. 이게 또 국회의원의 일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든 뭘 해서 저는 빨리 조사는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러려면 국회의원들이나 네. 김남국 의원도 뭐 다 이거 해보시오. 네. 그래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사인하고 네.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것을 재산 등록에 포함시킬 거면 모든 법제를 같이 고려해서 네. 한꺼번에 법제화시키려고 그래야지 네. 그걸 뭐 이슈에 편승해서 단기 처방 내리려고 그러면 또 부작용이 생긴다. 이게 좀 이게 코인 시장 자체가 이제 과열이 됐다가 지금 한풀 꺾였다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맞이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가 용어나 기술적인 측면을 좀 더 여쭤보겠다고 하고 법적인 측면을 좀 넘어갔는데요. 이 다시 돌아와서 네.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앞서서 그 김남국 의원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들어가야 이거를 LP 투자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이요.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뭘 보고 공부를 하시나요? 일단은 가상자산은 투명한 공개가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보통 가상자산을 만들었다, 암호화폐를 만들었다. 그러면 관련한 모든 프로그램 코드, 우리가 네. 소스 코드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 다 공개합니다.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상자산에서는 화이트 페이퍼라고 그럽니다. 네. 그 화이트 페이퍼를 보면 우리가 백서라고 그러는데 이 백서를 보면 우리는 어떤 기술적 원리로 만들어졌고 네.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이게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걸로 예측한다. 그리고 개발자의 이력은 어떻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백서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코인마다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런데 네. 일단은 이런 백서 자체가 공개되지 않은 코인은 그건 뭐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잡고 있는 잡코인이니까 거군요. 투자하면 안 네. 되는 거고요. 네. 백서를 갖고 있는 코인들도 네. 이 백서가 정교하게 잘 써져 있는 코인도 있고 네. 그냥 전문 용어만 남발돼 있는데 이건 허당이다. 이런 코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이 투자했다는 코인들을 보면 네. 백서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양질의 코인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었어? 이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기화등하는 그런 코인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코인들 경우에는 백서를 들여다봐도 뭐 속된 말로 허접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내부자 정보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런 이제 의혹이.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저희가 김남국 의원 지갑 전문가들이 들여다봤다 이 얘기를 그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 암호화폐 시장이 오히려 조금 더 투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맞습니까? 사실은 암호화폐는 일반 현금 거래보다는 훨씬 투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갑, 전자 지갑이라고 네. 하는 거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 지갑이란 데는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때 우리가 인터넷 뱅킹에서 돈 계좌 이체할 때 네. 공인인증서 쓰지 않습니까? 그 공인인증서는 보통 USB 같은데 이렇게 네, 보관시켜 그렇죠. 놓잖아요. 네. 스마트폰에 네. 넣어놓든가. 전자 지갑은 가상자산을 계좌 이체할 때 사용하는 네. 그런 공인인증서 같은 게 들어있는 걸 우리가 전자지갑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인터넷 뱅킹과 가상자산이 다른 건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 네. 이게 보통은 은행의 중앙 서버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려면 은행을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런데 가상자산은 이 모든 기록이 블록체인에 기록돼 있는 겁니다. 은행의 중앙 서버가 아니고. 네. 그래서 계좌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알면 누구든지 블록체인을 조회해서 누구 소유의 계좌로 돈이 어떻게 이동되고 있네? 이걸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자산이 기존 현금을 이용한 어떤 돈 거래보다 더 투명하다라고 네.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앞서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탈중앙화 거래소 이용해도 투명하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어차피 블록체인을 이용하니까요. 그럼 누구나 들여다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제 조건은 네.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전자지갑 주소 목록을 알아야 됩니다. 그 김남국 의원이 캡처해서 보여준 것처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김남국 의원의 전체 네. 계좌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는 건지 네.
그 각각의 계좌번호는 뭔지 이거 자체가 지금 특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오픈해야 그래야 진상이, 사실은 네. 저 진상 조사를 보다 네. 더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추정만 해서 사람들이 추정해서 전문가들이 그 본 것들만 그렇죠. 몇 개인지 정도 그걸 지금 다 전수조사를 하고 네, 있으니까 네, 시간이 너무 오래 많이 걸리는 겁니다. 걸린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뭐 앞서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그 재산 신고할 때 가상자산 포함하는 거 계속 움직이고는 있거든요. 네.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그 저는 전문가로서. 이렇게 얘기만 나오다가 네. 또 여러 이유로 네. 안 될 것 같다.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김남국 의원처럼 일반 그 시민들도 많으시고 국민들도 많으시고 국회의원도 상당히 뭐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뭐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희가 좀 감시를 하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분명히 보완할 필요는 네,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이해 충돌도 있고 뭐 이래서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거를 막으란 얘기가 아니고 네. 그게 이해 충돌이 네.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겠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재산 신고 내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건 전 맞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을 해야 되겠죠. 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네. 사인을 한다든가. 네. 그리고 재산 신고할 때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도 넣어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여기서만 그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관련한 세금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네. 어떻게 할지를 한꺼번에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사실은 이게 과거처럼 한번 이슈가 됐다가 또 묻히지 않기 위해서는 네. 사실은 여론이 계속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걸 안 하면 사실은 과거처럼 또 묻힐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교수님 모시고 질문하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이걸 계속 주시를 해야 사실 일반 국민들도 손해보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쭤봤는데요. 일단 그 법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그렇게 도입이 된다고 하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진상조사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자산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역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블록체인이 네. 뭐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오픈돼 있는 블록체인을 네. 이용하기만 한다라면 네. 계좌번호만 네. 주어지면 네. 누구든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그 재산 목록에 신고를 한다, 재산 목록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주소를 만약에 제공한다고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조사를 할 수 그렇죠. 있는 훨씬 부분이 투명하게 있네요. 할 수 있죠. 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재산 신고한다고 그래서 저는 현금이 얼마를 갖고 있어요. 네. 부동산 얼마 갖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확인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네. 그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번호가 공개만 된다면 네. 그게 맞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일반인들도 예.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사실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게 좀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좀 암암리에 거래가 되고 있고 조금 어두운 면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투명하게 이거를 잘 운용만 한다면 투명하게 할 수 있다. 어쨌든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얻어가는가는 뭐 주식을 하든 부동산이라든 개인의 자유기도 하니까 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더 투명하게 감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